막히는 거 진짜 씨. 아프리카 형들 유튜브 형들 어서 오시고 다시 물 끊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운도 안 따라오고 근데 뭔가 이번 주가 조금 운이 좀 아쉽긴 해요. 꼬마 부러진 것도 진짜 개같고 레알은 뭐 그렇다 쳐. 잘 못했는데 꼬마 뭐 100대0 경기 부러진 것도 그렇고 오늘도 죄다 마지막에 부러져가지고 고민하던 것 중에 이제 틀린 걸 하필 또 메이저는 휴스턴 갈걸 템파 오바차 개꿀이었는데 7.5인 게 말이 안 됐는데 진짜 기준점이 어제 제가 그랬잖아 7.5라서 쫄린다고 개 무시하고 그냥 바로 메인 쳐박았는데 신시내티도 와씨 9.5 봤는데 9점 내는 거 마지막에 도루사고 뭐 도루사를 몇 번을 하는 거야 진짜로 7, 8, 9이닝 다 도루사한 거 같은데 점으로 좀 아쉽게 됐는데 오늘 잘 가봅시다. 어제 운이 없었으니까 오늘 좀 운이 따라주기를 일단 오후 축구 잘 순항하고 있고 우라와 산프 다 이기고 있어서 잘 가고 있으니까 갑시다. 어서들 오시고 자리하시고 형님들 첫 번째 8시 반 경기 아스날 대 브라이턴 뭐 그렇게까지 어려워 보이는 경기는 아니죠. 사실 이게 뭐 해초 괜찮아 보입니다. 가면 갈수록 괜찮아 보일걸. 왜냐면 초반이 어려워요. 초반이 어려운데 한 경기 한 경기 할수록 더 괜찮아 보일 거야. 요거 사실 승패는 아스날이 이깁니다. 아스날이 이겨요. 브라이튼도 지난 경기 맨유도 잡고 뭐 에버턴 원정에 3대0 승리에다가 지금 뭐 2연승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건 맞죠. 그리고 저기 분데스리가 장파크 모시기 그 2부에서 올라온 새끼들 승격시킨 감독이 꽤나 이제 괜찮은 감독. 근데 브라이튼은 애초에 좀 그렇게 좋은 감독들이나 좀 이름값 없어도 좋은 이런 유의 감독을 잘 선임할 수 있는 게 구단주가 여기 베팅 그거 하는 데잖아. 베팅 컨설팅.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스타리자든가 하는 데라 뭐 실리적으로 잘 선임을 한 것 같아요. 지난 맨유전에도 전술적으로 브라이튼이 잘 가져가면서 뭐 약간 옵사이드 트랩도 쓰더라고 맨유전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완벽하진 않습니다. 냉정하게 저 뭐 지난 맨유전에도 브라이튼이 안 진다 이길 수도 있다 했는데 제가 뭐 분석했던 내용대로 맨유의 그런 경기력 자체는 괜찮았죠. 전방에 이제 부페랑 마운트 썼을 때 다만 이제 득점에 있어서 골이 안 들어간다 뭔가 근데 여전히 막 골치나 이런 것들 나오면서 또 두 번째 맨유의 두 번째 골 취소 장면에서는 사실 그게 가르나초가 들어가야 되는데 씨발 그게 하필이면 저기 누구야 걔 응? 볼로냐에서 넘어온 공격수 야 그거 진짜 개혁가긴 했어요. 맨유 입장에 맨유 프랭 간 사람들 진짜 개혁가 당했지. 그거 골치에다 마지막 극장골까지 먹혔으니까 저는 뭐 승무로 갔어가지고 푸근하게 이때 오후 축구로 가가지고 먹었는데 수비에서도 분명 뒷공간에 대한 약점들 맨유가 이 브라이턴의 옵사이드 트랩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계속 걸렸잖아 옵사이드에. 물론 두 번째 골 취소는 그거는 개업가였지만 뭐 레시포드 골 취소 장면이나 아스날 같은 경우는 옵사이드 트랩 상대를 잘합니다. 당장 지난 경기 에스턴 빌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옵사이드 트랩을 잘 쓰는 팀이에요. 지난 시즌에는 잘 공략을 했지만 골을 못 넣어가지고 지난번에 AT 마드리드 마냥 뭐 두 번 다 못 이겼었는데 이번 뭐 매치업은 승리를 가져갔죠. 뭐 라야 골키퍼의 활약도 좋았었고 아스날이 제가 지난번에 저기 빌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단단해요. 점점 단단해. 냉정하게 공격력은 옛날에 이제 그라니트 자카 있었을 때 지금 레버쿠젠가 있잖아요. 그때가 더 좋은데 존나 단단해. 그냥 뭔가 옛날에는 기교는 존나 좋은데 약간 수비가 그러니까 좀 몸이 약한 검사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전차 탱크야 탱크. 뭔가 화려하진 않은데 밀고 그냥 그 들어가서 최근 두 경기 동안 무실점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뭐 승패에 대한 고민은 할 건 없고 핸디에 대해서만 고민인데 저는 브라이튼의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신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인승으로 보도록 할게요. 마인승. 마인승으로 보고 2엠무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3골 차까지 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2엠무 정도 딱 2대0 느낌? 아니 딱 2골 차 느낌? 2대0은 모르겠고 딱 2골 차 느낌?
3.5 언오버는 사실 아스날이 이번 시즌 제가 말씀드렸죠. 수비가 너무 좋다고, 단단하다고. 그래서 언더가 더 좋거든요. 수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골 안 먹히니까. 근데 브라이튼 상대로는 모르겠어요. 3.5인데 모르겠어. 그래서 언오버 패스. 그럼 보고 뭐 오바를 찍으신다면은 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냉정하게 아스날이 오바 찍기 좋은 팀은 아닙니다. 수비가 너무 좋아서 클린시티가 너무 많잖아. 혼자 오바를 내야 되거든요. 브라이튼은 뭐 약간 3대1 뜰 수도 있고 하니까 배당이 그리고 뭐 2.1배면은 아주 나쁘진 않으니까 그렇게 보고 두 번째 보훔 대 이제 맨앤글라드와 이거는 배당 잘못 매겼어요. 이거 왜 보험이 정배야? 보험이 지난 경기 라이프치히 상대로 원정에서 1대0 패배를 당해서 정배를 준 건가? 보험 존나 못해요. 지난 경기도 라이프치히가 전방에서 진짜 개삽질 90분 내내 삽을 퍼가지고 1대0으로 끝난 거지. 냉정하게 보험이 뭔가 경기력을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경기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보험에서 지난 시즌은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미드필더의 이제 슈테거 지난 시즌 보험 에이스였습니다. 지금 미넨글라드바흐 소속이죠. 얘도 이제 지난 바로 미드필더 자원인데 전방에서의 그런 패스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요. 원래 이렇게 잘하진 않았는데 얘가 나이가 많을걸? 94년생인가? 93년생인가? 제가 알기로 90년대 중반생으로 알고 있는데 베테랑이죠. 뭔 가면 갈수록 잘해. 약간 축구에 눈을 뜬 느낌인데 지난 레버쿠젠에서도 어시스트를 또 하나 올리면서 레버쿠젠을 거의 이제 개막전 무승부 직전까지도 좀 끌어줬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뭐 글라드바가 이긴다는 확신은 없어요. 근데 이게 역배를 받을 경기는 아니다. 냉정하게 그냥 뭐 분석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배를 받았으면 분석을 해야 되는데 메넨글라드바흐 프렌 당연히 해외에서는 보험이 역배입니다. 국내 배당은 아직 배당이 안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씨와 보험이 역배지? 아니 정배지? 해외는 글라드바흐가 한 2.4배, 보험이 2.8배 정도로 글라드가 정배예요 정배. 그래서 다만 이제 뭐 원정 글라드기 때문에 막 퇴장 나오고 골 존나 놓치고 하면은 한 골차 패배로 또 질 수도 있기는 해. 냉정하게 공은 둥글긴 하니까 어쨌든 분석할 필요도 없다. 그냥 글라드 프렌. 그리고 에버턴 대 본머스. 제가 첫 번째 경기를 보고 두 번째 경기 토트넘전에선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못하는 팀은 에버턴이다. 이길 수 있는 각이 안 보여 제가 봤을 때. 에버턴은 진짜 한 10경기 동안 못 이길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올 시즌 강등순위 1순위입니다 진짜로. 너무 못해. 사실 토트넘의 지난 에버튼전의 경기 운영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거든요. 이 새끼들 그냥 적당히 수비만 하면 골 넣을 줄 몰라. 근데 토트넘 라인을 존나 높여가지고 막 밀어붙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에버턴이 꽤나 좋은 찬스로 이어질 만한 역습 상황은 많았어요. 근데 제대로 이어졌던 장면이 단 한 장면도 없었다.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 또 마무리 패스, 마무리 슛 전부 다 개판이요. 개판. 강등된다고 봅니다. 본머스가 질 각이 없다. 불안하면 뭐 무승부 정도 보험. 이게 원정이고 에버튼도 어쨌든 홈 구디슨 파크에서의 매서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 다만 뭐 보험을 치고 갔을 때는 에버튼이 이길 수 있을까? 어쨌든 무보험을 치는 이유는 그겁니다. 에버튼이 또 지면은 3연패잖아. 지금 벌써 두 경기 2연패고 세 경기 3연패잖아요. 무 정도 보험은 뭐 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홈인데 역배야. 역배의 각은 솔직히 안 보입니다. 본머스가 주중에 리그컵 경기에서 나름대로의 조금 미드필더진에서의 힘은 조금 썼어요. 애초에 미드필더 뎁스가 두껍진 않거든요. 3명 정도를 돌려 쓰는 본머스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소모는 있었다고 좀 보여지지만 그래도 이거는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본머스 승무 과감하게 단통승 찍던데. 네 번째 입스위치 대 풀러. 본머스가 정배입니다. 정배예요. 본머스 역배 어때요 하시는데 정배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구수형님 오랜만입니다. 하이발병님 어서 오시고. 본머스 역배웠으면 프렌이라 했겠지. 아니 영대 에버턴이 제가 봤을 때는 저 사우스햄튼 막 이런 데랑 붙는 거 아니면 정배받을 일 없어. 진짜 그 정도로 안 좋아요. 쓰레기야 쓰레기 거의. 너무 못해 너무 못해. 어쨌든 요 경기 들어가서 입스위치가 좀 혹독한 프리미어리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승격해가지고 두 경기가 리버풀, 맨시티 너무 승격팀인데 시작부터 이제 매지를 너무 맞고 시작하는 느낌은 사실 있어요. 리버풀 상대로도 전반전에 굉장히 잘 비비면서 리버풀이 전반전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후반 각오하면서 리버풀의 어떤 전술적인 대응이 잘 되고 또 입스위치도 이제 너무나 강하게 전방 압박을 했었기 때문에 힘이 좀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후반전에 개털렸죠. 맨시티전에도 선제골을 넣으면서 일격을 좀 가하면서 비비는 듯 했습니다만 3분 동안 3골을 허용하면서 뭐 수비진에 대한 이슈들 특히나 골키퍼의 결정적인 실수 또 PK까지 허용하면서 3분의 3골 나는 건 진짜 오랜만에 본다. 10분의 3골은 뭐 시즌마다 좀 있는데 3분의 3골은 이거 실화야? 어떻게 했냐? 어쨌든 그런 결정적인 실수들이 아쉬웠지만 글쎄요 나름 인상적이긴 했어요. 좀 조직력 자체가 확실히 좀 괜찮아 보였고 또 나름대로 전술적으로 조금의 변화를 리버풀전이랑 맨시티전이랑 조금 다르게 운영을 했거든요. 리버풀전은 강하게 프레싱을 넣었고 맨시티전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밸런스를 잡고 경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거 원정 풀럼 상대로는 비벼볼 만하다. 풀럼도 뭐 레스터 상대로 뭐 홈에서 승리를 원래 풀럼은 사실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사실 홈에서는 좀 잘하지만 원정에서는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물론 맨유전 뭐 전체적인 경기력 나쁘지 않았었고 레스터전 승리로 가져가면서 풀럼도 뭐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거 뭐 한 점차 승리까지는 풀럼에 해볼만 합니다만 이 스위치가 홈에서 그래도 요 경기 자체는 비벼볼만 하다 제가 봤을 때 지난 경기 보여줬던 조직력 뭐 그런 것들을 또 잘 보여줄 수 있다라면은 비벼볼만은 하다 정도라고 보고 프렌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치도 근데 조금 더 보기는 해야 돼요. 이게 강팀 상대로 좀 잘 싸우는 거랑 어중간한 애들하고 상대할 때랑 조금 그게 좀 다르긴 하잖아요. 강팀하고 비비는 거랑 냉정하게 잘 비비지 못해서 결국에 마인을 다 줬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보긴 해야 돼서 뭐 아주 좋아 보이진 않지만 사이즈 상으로는 프렌 할만한 사이즈다 이렇게 보고요. 다섯 번째 노팅엄 노팅엄 대지 울버햄튼. 이 스위치가 냉정하게 수비팀은 아닙니다. 수비팀 아니에요. 몰아붙이는 팀이야. 그냥 정신없이 그냥 몰아붙이는 약간 그런 류입니다. 근데 이제 강팀하고 하다 보니까 뭐 리버풀전은 몰아붙이려고 했잖아. 근데 맨시티 상대는 솔직히 그게 전혀 어떻게 승격팀이. 그리고 노팅엄 대 울버햄튼이 컵대회 벌리를 상대로 벌리가 뭐 아무것도 못했어 솔직히. 어쨌든 뭐 승리를 좀 가져갔는데 뭐 컵대회는 컵대회고 리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여전히가 아니죠. 바로 직전 경기가 첼시전이었고 뭐 아스날전이었고 여기도 뭐 강팀 상대로만 두 경기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애초에 시즌을 들어감에 있어서 플랜을 잘못 세웠어요. 제가 지난 첼시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스쿼드 뎁스를 가지고 좀 주도적으로 뽀백을 하면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측면 수비에 뭐 도어티 뭐 세메두, 아인누리 이런 3백에서 이제 5백 사이드 자원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4백 운영을 해? 맷도어티도 토트넘 3백 할 때 많이 있었던 그 사이즈잖아. 울버에서도 뭐 거의 다 그렇게 출전을 했고. 그러니까 스쿼드 자체가 3백을 써야 되는 물론 중앙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써야 되는데 자꾸 이제 4백을 쓰려고 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것도 노팅엄이 기본적으로 유리하다. 울버햄튼이 원정에서 지금 단계에 사실 뭐 승리를 챙길 만한 그런 사이즈는 모르겠어요. 다만 약간 그거지. 승이냐 무냐. 승이냐 무냐에서 이제 고민이 오는 거죠. 승이냐 무냐. 노팅엄도 뭐 지난 뉴캐슬 전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었고 컵 대회도 그렇고 뭐 사셈 상대로도 원정임에도
상당히 뭐 몰아붙였던 역습이 상당히 날카로웠었고 이게 약간 그거예요. 노팅엄에 이제 가던 대로 조금 더 실리적인 느낌으로 간다 하면 울버는 공격적으로 나오거든요. 노팅엄이 저는 개땡큐야. 지들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 이것도 승환이면 문데 요거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아까 본머스는 원정이고 뭐 에버튼 3연패고 하니까 고민돼. 뭐 무보험이 있었다라면은 이거는 승으로 찍거나 무앤무를 찍어야 되는데 나도 솔직히 좀 이 사이즈는 잘 모르겠네. 승이냐 무앤무냐. 혹은 울버햄튼의 그런 공격적인 부분들 오바를 찍을 수도 있겠죠. 오바를 여러분들이 골라가세요. 승이든 뭐 무앤무든. 승무를 치기에는 승배당이 너무 작으니까 승무는 칠바인 사실 무앤무 찍는 게 낫고 오바든. 저는 표에는 일단은 조금 신중하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무앤무 오바 이렇게 보고요. 형님 어서 오시고. 6번째인가? 부상자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특별하게 노팅엄도 없고 울보도 뭐 칼라이지치 이런 애들 장기 부상이니까. 그 부바카르 트라우레 참 불투명이긴 하다. 얘도 시즌 초반에 부상이었는데 계속 뭐 못 나오고 있긴 해요. 미드필더 쪽에. 그리고 바르샤드 이제 바야돌리드. 요 경기가 일단은 바르셀로나가 좀 안타깝게도 사실 시즌 출발 자체를 굉장히 뭐 시원하게 이기진 못했어도 3경기 다 2대1 승리. 역전승이 몇 개냐 이거? 3개 다 역전승 아니야? 빌바오전은 먼저 넣었었지. 원정에선 2번 다 역전승이었고 무슨 3번 다 2대1 승리를 가져갔는데 아쉬운 부분은 삼선 쪽에 사실 부스케츠가 이탈 끝물에서 뭐 이탈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그 자리에서의 바르셀로나 고민이 되게 길었었는데 베르날이 되게 잘 메꾸고 있었거든요. 10대 선수임에도 굉장히 저 자리에서 잘해주고 있었는데 지난 경기 막판에 부상을 당했어요. 뭐 시즌 아웃에 대한 지금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스케츠 자리 그 자리에 대한 바르셀로나의 고민이 다시 좀 깊어지는. 아마 뭐 페드리, 카사도 이렇게 쓰거나. 근데 베르날이 쓰는 게 훨씬 낫긴 하거든요. 저 자리 자체는. 제가 워낙 저 자리에서 중심을 잘 잡아줬어가지고 그 부분이 바르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 부상자에서 되게 아쉽고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다니 올모의 합류. 올모가 사실 등록 관련 문제 때문에 등록도 지금 1월까지인가 2월까지밖에 못했어요. 나중에 또 추가로 등록해야 돼. 임시 등록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라요전의 후반에 교체로 들어와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역시 뭔가 클러치나 이런 만드는 능력 이런 거에 대한 공격 쪽에서의 강점을 확실히 보여줬죠. 다니 올모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라인업에서는 바르셀로나에서 전방에서 가장 번뜩이는 공격수들 제외하고 미드필더 자원에서 지원해내는 입장에서 사실 올모가 지난 경기에서 뭔가 이게 조금 잘 맞진 않았어요. 냉정하게 조금 이상한 패스미스나 좀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나오는 패스미스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있긴 했었는데 번뜩이는 능력은 확실히 좋아요. 괜히 이제 유로에서 스페인 대표로서 우승을 이끈 선봉장 역할을 섰던 게 아님을 바로 지난 경기에 증명을 했는데, 그래서 공격 쪽에서는 뭐 올모가 나와주면은 선발로 나온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바이돌리드가 뭐 레알 상대로 뭐 전반이나 해가지고 잘 비비긴 했습니다만 사실 공격의 쓰레기였거든요. 비비는 건 좋았어. 근데 이게 비빌 때 역습에서 좀 날카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뭐 지난 저 레가네스나 에스파뇰전에도 사실 빈 공이었고 지금 3경기 동안 한 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마인승으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해외에서는 3.5 오바 배당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3.5 오바가 나면 바르셀로나가 무조건 마이너야 되는 경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바르샤 마인승 이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3경기 연장 한 골차 승리인데 이것도 한 골차 승리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바이돌리 정도 좀 패라.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레버쿠젠 대 라이프치. 뭐 상당히 강팀끼리 붙은 분데스리가 매치인데 일단 레버쿠젠 같은 경우 후라데키
베라다키 주전 키퍼가 이제 좀 질병 관련 이슈로 오늘 출전이 불투명해 보이는 부분 좀 불안하고요.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안드리가 지금 불투명해 좀 떠 있는 부분. 기본적으로 팔라시오스가 빠져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안드레이까지 지금 불투명히 떠 있는 부분 누수가 조금 있긴 합니다. 거기에 새롭게 합류한 뭐 마틴 테리어 이런 애들이 사실 조금 힘을 보태주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해, 냉정하게. 그래가지고 뭐 지난 시즌 비스무리하다. 약간 뭐 부상자 관련해서 약간 마이너스, 뭐 비스무리하거나 혹은 조금 마이너스 정도의 느낌이고요. 애초에 뭐 감독도 똑같고 다 하니까. 라이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경기 이제 후반에 퇴장당한 이제 센터백 쪽에 올반이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지고, 미드필더 쪽에 핵심 자원이 슐라고 여전히 부상, 뭐 요 정도 걸쳐 있는데 레버가 이길 것 같아요. 지난 경기 하는 꼬라지 보면은. 그러니까 라이프치히가 물론 한 경기 부진했어도 공격수들이야 뭐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건 맞는데, 전방이 지금 공격수들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좀 뭐랄까 호흡도 잘 안 맞고, 뭐 지난 시즌 다 같이 뛰어봤던 놈들인데 왜 그러지? 시몬스 뭐 펜다 해가지고 교체로 들어간 폴센도 개그치 못하고, 신입생이 누사가 골을 넣어서 이겼어. 오죽 답답했으면 신입생이 어린 놈의 새끼가 골을 넣어서 이겨? 나머지 공격수들 뭐 하는 거야? 물론 시몬스 이런 애들도 어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펜다랑 시몬스가 사실 제대로 움직여주고 뭐 그런 걸 못하니까 셰슈코가 되게 고립되는 느낌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레버쿠젠 원정에서 사실 이게 같이 맞불을 쳐줘야 되는데, 공격수들의 지난 경기 상태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몸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다. 왜냐면 더군다나 이제 뭐 셰슈코도 그렇고 시몬스도 그렇고 사실 뭐 경험이 그렇게까지 많은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둘 다 어리니까. 근데 이제 유로 뭐 6월 달에 또 유로에 둘 다 참가를 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좀 이슈가 있는지 시즌 초반에 폼이 되게 안 좋아 보였거든요. 물론 뭐 한 경기밖에 못 봐서 좀 또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 경기 솔직히 폼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이건 레버쿠젠성 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귀신같이 또 극장승을 한 레버쿠젠의 기세, 지금 라이프치히의 전방에서의 뭔가 선수들의 몸 상태를 보면은 솔직히 같이 맞받아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레버 승으로 이렇게 보고요. 8번째, 나폴리 대 파르마. 나폴리가 글쎄요, 저번에 이제 엘라스 베로나랑 할 때는 원정에 3대0으로 개발리더니 직전 경기 볼로냐 상대로 홈에서 완벽한 3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냐 얘네? 무슨 기복이냐 이건 또.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오시멘에 대한 이슈가 어쨌든 있고, 오시멘은 이제 나폴리에서는 끝입니다. 자기 이제 나폴리에서 안 뛴다라고. 맞지? 오시멘 다시 검색해볼까? 일단 오시멘이 그 이적 시장이 그거 돼가지고 나폴리 잔류 확정이 거의 잔류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오시멘이 그냥 나폴리한테 나 씨발 이 저 같은 클럽에서 안 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오시멘은 아예 이제 한 시즌은 날려 먹게 된, 뭐 겨울에 떠나든가 그렇게 된 부분인 것 같고, 루카쿠가 합류를 했습니다. 까꿍이가 이제 까꿍이 뭐 세리에 클럽 투어하는 건가? 이번에 이제 나폴리로 가가지고 오늘 경기 명단에 들어갈 걸로, 저기 누구야, 나폴리 이제 콘테 감독이죠. 콘테 감독의 인터뷰를 봤을 때는 명단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뭐 이런 이슈들과 또 이제 흡이차 애기 나왔습니다. 지난 경기 존나 잘하더라고요. 분유버프 지금 살짝 들어가 있다. 흡이차 크바라츠켈리아 지난 경기 끝나고도 이제 인터뷰에서 지금 나 애 낳아가지고 지금 뭐 만땅이야 지금. 저는 뭐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보시는 형님들 중에 이제 딱 애기 낳고 나면은 끌어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조금 휩싸여 있는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부분이라 좀 볼 수 있고, 파르마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뭐 피오렌티나전 끝나고 스타일이 저 뭐 한창 뭐 리즈 좀 돌풍할 때나 뭐 그런 좀 나름대로 공격적인 부분들, 뭐 그런 느낌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걔들도 좀 돌풍이 있었잖아요. 리즈도 그렇고 초반에. 근데 파르마도 확실히 초반에 뭐 피오렌티나 상대로도 무난했고, 지난 경기 AC 밀란을 상대로 홈에서 오히려 더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2대1 승리까지 가져가면서 약간 초반에 돌풍의 느낌이 나요. 솔직히 파르마가 지금
단 2경기밖에 치르진 않았지만 돌풍의 냄새가 나거든요. 상당히 공격적인 움직임들이나 대신 수비가 좀 불안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파르마는 시즌 초반에 약간 오바로 좀 잡고 가겠습니다. 그냥 계속 오바만 볼게요. 계속 오바. 뭐 개쓰레기 팀이랑 그 공격력 쓰레기 팀만 붙는 거 아니면은 계속 오바만 보겠습니다. 오바만. 돌풍에 대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바로만. 나폴리도 뭐 공격진 루카쿠 합류하는 부분은 당연히 플러스고 애초에 오시면은 이번 시즌 한 경기도 안 뛰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루카쿠 들어오는 거는 뭐 플러스적이다. 그래서 오바로만 이렇게 보고 9번째 툴루즈 대 마르세유. 마르세유 지난번에 믿었다가 개같이 이제 그거 됐는데 오시면 사우디 아직은 오피셜 안 떴을걸요? 오피셜 없어.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정확한 소식지는 사실 뭐 그 오피셜에 떠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우디 쪽도 어렵다. 뭐 애초에 런던 첼시 쪽하고 많이 떴었잖아요. 그것도 어렵고 사우디도 어렵다. 잔류다 하는 내용인데 저 아울링가 거기 이제 이적설이 있었는데 토니가 글로 가는 것 같고 그 우리 친구 토니가 글로 가는 것 같고 루카쿠 아니 오시면은 잔류하는 느낌입니다. 잔류라서 이제 한 시즌 그냥 반 시즌이다 한 시즌 날려 먹는 거고 그리고 요 툴루즈 대 마르세유 경기는 마르세유 사실 지난번에 믿었다 부러졌는데 약간 알고도 당했어. 그때 제가 그랬잖아. 마르세유 수비를 믿을 수가 없다. 어? 아니나 다를까 2골 쳐먹고 2대2 무승부. 전반에 와히가 어마무시한 찬스들을 진짜 씨발 몇 번을 있었는데 진짜 전반전에 진짜 사람 새끼였어도 해트트릭은 했겠다 이 새끼야. 어? 한두 개를 날린 것도 아니고 그 중에 하나만 메이드했어도 쉽게 갔을 경기를 한 4골 날렸을 거야 전반에만. 완벽한 찬스를 4개를 날렸어. 완벽한 찬스를 그냥 거의 빈 콧대도 하나 날린 것 같고 1대1 찬스 한 2개인가 날리고 사실 공격 쪽에서는 뭐 그린우드의 가세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다만 일단 수비가 불안하다. 오늘 수비 쪽에 또 주전자원인 발레르디가 또 빠져 있습니다. 센터백 쪽에. 그런 부분들이라 요게 오바가 배당이 높은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툴루즈 때문에 그래요. 툴루즈가 이번 시즌 들어가면서 낭트와의 개막전 0대0 무승부, 지난 경기도 니스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지금 2경기 연속 언더거든요. 결국 달린가의 이탈. 지난 시즌 툴루즈의 최전방을 이끌었었던 10골 넘게 넣었을걸? 달린가? 제 기억에. 달린가가 이탈하면서 그 뭔가 갈증이 확실히 전방에서 좀 있어 보여요. 이 새끼를 대체할 만한 뭔가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득점에 있어서 일단 2경기 한 골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게 배당이 좀 높기도 하고 한데 그러니까 더 오바를 찍어볼 만하다. 이게 아싸리 배당이 낮았으면은 1대1 무든 와히가 존나 날리고 툴루즈는 뭐 박을 만한 공격수 없고 막 이래서 막 1대1 무든 이렇게 뜰 수도 있는데 배당이 그래도 1.67이잖아요. 배당이 괜찮다 기본적으로. 마르세유의 색깔 자체가 언더 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오바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바. 승패로 갈 거면 저는 마르세유가 나은 것 같아요. 배당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마르세유가 낫다. 툴루즈보다는 지금 당장의 툴루즈보다 상대의 전적도 압도적이고 다만 해외에서 존나게 몰린 게 쫄린다. 돈이 마르세유로 존나 몰렸어요. 그게 쫄려서 오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만. 마지막 발렌시아 대 비아레알. 메스타야 더비전이죠. 둘이 더비전입니다. 지역 더비.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존나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과 좀 현재 상태, 부상 관련 상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상반돼요, 둘이. 발렌시아는 건강합니다. 아니, 건강하진 않지, 냉정하게. 디아캅이랑 호세가야 수비 쪽에 어쨌든 애초에 이번 시즌 합류 자체를 못했죠. 부상 관련 때문에 이탈자들이 있는 부분에다가 지금 발렌시아 경기력 개쓰레기예요, 개쓰레기. 그러니까 뭔가 그냥 경기를 해요. 그냥 경기를 해. 그냥 그뿐이야. 나는 그냥 경기를 한다. 뭔가 보여주는 게 없어요. 빌바오전, 뭐 셀타비고전, 바르셀로나전 사실 뭔가 이 팀이
무기력해 경기가. 발렌시아 경기는 뭔가 이길 수 있을까? 무는 모르지. 무는 할 수 있지. 근데 이길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일단 들어요. 발렌시아 경기를 보면은 에버튼 경기 보는 것 같아. 경기력이 너무 처참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비아레알 뭐 흐름이 상당히 좋죠. 셀타비고 상대로 진짜 셀타비고가 계속 먼저 넣으면서 선제골, 뭐 2대1로 앞서가는 골, 뭐 계속 3대2로 앞서가는 골 계속 박았는데도, 아니 3대2로 앞서가는 골은 아니었지. 3대3으로 따라가는 골이었지 그거 셀타가. 어쨌든 근데 그거를 결국에 마지막에 또 PK까지, 솔직히 좀 멍청한 PK이긴 했어요. 뭐 PK를 줄 상황도 아닌데 그걸 병신같이 마지막에 PK를 줘가지고 셀타비고 프렘 이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는데, 부상자가 일단 에릭 바이, 수비 센터백 쪽에 맨유에 있던 놈이죠. 얘는 그렇다 쳐요. 얘는 뭐 같은 맨유에 있던 이제 캄도 알라, 아니면 이번 이적 시장에 데려온 이제 로건 코스타, 이런 어린 자원들이긴 합니다. 둘 다 존나 어려요. 어린 자원들이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센터백 쪽은. 에릭 바이가 뭐 존나 대단한 놈도 아니고 맞잖아. 근데 이제 바에나, 제라드 모레노 전방에서 이제 둘이 빠지게 됐고, 단주만 이제 나갔습니다. 애초에 팔려고 했었죠. 나름대로 비아레 최근에 골 좀 넣어줬는데 단주만 이탈했고, 이 사실 쇠를로스가 꼬마로 넘어갈 때 비아레알에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라드 모레노 이 새끼 한 시즌에 반을 부상당한 새끼인데 이거 쇠를로스 보내는 게 맞아? 아니나 다를까 2경기 만에 부상당했어요. 2경기 만에 다쳤고, 비아레알의 에이스죠. 측면 쪽에서 이제 공격 전개나 뭐 드리블도 괜찮고, 바에나도 지난 경기 이제 햄스트링 부상으로 다치면서 세요. 그 추가로 영입한 니콜라 페페도 다쳤습니다. 측면 공격 쪽에. 그래서 단 한 경기 만에 4명의 공격수가 공백이 생겼습니다. 4명의 공격수 한 경기 만에. 지난 경기까지는 있었어요. 다 한 경기 만에 4명의 공격수가 이탈이 생겼고, 이 뭐야 이게 이렇게 순식간에 부상당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영입한 티에르노 바리, 지난 경기 셀타비고전 한 골 1PK 유도까지 그냥 피지컬 괴물이에요. 몸싸움이나 이런 경합 상황에서 굉장히 강력한 공격수인데 PK도 그렇게 얻었고 한 골도 뚝배기로 넣었죠.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은 일단 듭니다. 약간 니콜라 잭슨 사기 칠 때 맨키로다가 그래서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어쨌든 드는 부분이 있고, 바에나 자리는 글쎄요. 뭐 아요스 페레즈 이런 애가 뛰어야 되나? 어쨌든 간에 비아레알이 지금 시즌을 상당히 좋게 시작을 했고, 전체적으로 경기를 보면은 저는 사실 그렇게 이번 시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 선수들의 정신 상태가 좋아요. 셀타비고전도 뭐 계속 초반에 리드 뺏기고 이랬던 상황에서 뭐 추격골 꽂고 공 잡자마자 바로 센터로 달리면서 이제, 그리고 바리도 신입생이잖아. 골 넣고 세레모니 하는데 야 씨발 세레모니 할 시간이 어딨어, 다시 공 들고 중앙선 뛰고, 약간 이런 모습들. 결국에 지난 셀타비고전 그거를 대역전승으로 이끌면서 승리를 가져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신력들이 상황이 상당히 좋고, 이 새끼들은 그냥 개 빠졌어요. 돈 받고 축구하는 애들 맞나 싶을 정도로 처참한 경기력. 다만 이런 공백들, 그리고 더비전이죠. 메스타야 더비전이야. 참고로 더비전은 보통 발렌시아가 홈에서 잘 안 집니다. 최근 4경기 동안 3승 1무인가 그래. 최근 경기는 여러 지표가 엇갈린다. 부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발렌시아 프렌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새끼들이 좀 하는 꼬라지 보면은 프렌 찍을 바에 무 찍고 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앤무 아니면은 무 둘 중에 하나 좀 고르는 느낌. 발렌시아가 냉정하게 이길 것 같지가 않아 경기를 봤을 때. 비아레알도 나름대로의 대체 카드들은 조금 있거든. 에릭 바이는 괜찮고, 뭐 전방에 어쨌든 바리가 지난 경기 잘해주긴 했으니까. 제라드 모레노나 뭐 단주만 사실 쓰레기고, 바에나가 제일 큰데 하나 정도까지는 비빌만 하지 않을까 해서 무앤무로 보겠습니다. 무승부앤무. 이게 원래 프렘 봐야 되는 라인인데 이 정도 부상이면은, 그래서 해외배당은 발렌시아가 정배예요. 당연하지 씨발, 부상 뭐 죄다 당했는데 발렌시아가 정배인데, 제가 봤을 때 하는 꼬라지 보면은 못 이길 것 같아. 무는 몰라도. 그러니까 프렌을 하면 뭔가 묵혀서 프렌할 것 같은 경기. 그래서 무승부로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태가 미아레알이 더 좋다. 물론 근데 더비전이라 또 존나 열심히 뛸 수도 있어 발렌시아가. 그죠?